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어제 시장, 상당히 좀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 친구놈한테도 전화가 왔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심한 거는 아니죠. 자, 시장이, 항상 그래요.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죠. 사람 사는 거, 사람 인생이나 주식이나 별반 차이 없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요. 우리 살다 보면 진짜 별 희한한 일을 다 겪는 그런 날도 있잖아요. 굉장히 하는 일마다 꼬여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뭔가가 하는 일마다 막 잘 풀려서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어제 시장 한 5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요. 코스피 기준으로요. 자, 우리 불과 얼마 전으로 시계를 한번 돌려보면요. 3월 달에 2월 달 이럴 때 2월 말서부터 시작해서 대폭락이 한번 있었죠. 그때 시장에 비하면 완전 양반인 그런 시장 아닌가요? 그런데 매일매일 좋기만을 바랄 수가 없어요. 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일매일 시장이 좋을 걸로 기대하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만 장이 좋다 보면. 하지만 그런 장은 있을 수가 없고 항상 이런 장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기술적 분석 경제 펀더멘탈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항상 언제든지 사람 사는 거하고 똑같이 어떤 날은 그쵸? 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평소에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멘탈 관리가 되려면 일단 주식에 100%다 들어있어서는 멘탈 관리가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한 2주 전 정도부터인가 지난주에도 계속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현금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시장을 좀 현금 비중 좀 늘린 상태에서 시장을 관망하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비단 돈이라는 거 그것 물론 결론은 그쪽이겠죠. 돈이겠죠. 하지만 계좌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거보다도 멘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멘탈이 무너지면 주식 투자 끝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옵션 투자를 해서 제가 하루에 4천만 원 갖고 10억을 벌어봤어요. 근데 또 그거를 하루에 또 다 날려보기도 했습니다. 다 날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동안 제가 주식을 잘 했을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이거. 자, 조금만 하면 불안한 생각부터 들고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안 돼요, 이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멘탈 관리를 잘 하시고요.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우리 어머니 기일인데요. 10년 됐네요. 201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시간이 참 불과 바로 어제 같아요.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자, 주식시장도 그거랑 똑같이 좀 크게 생각을 하세요. 좀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자, 하루하루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좀 길고 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자, 우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주식들이 급등을 하고 얼마나 많은 주식이 또 사라져가고 그렇게 했습니까? 자, 항상 이 세상의 변화를 보시면 돼요. 세상의 변화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일단 매수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또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야, 앞으로 지금 AI가 세상을 지배할 거야. 그래서 AI주를 샀다라고 가정을 해요. AI 관련주를.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뭐 더 성능이 좋은 그런 AI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어떤 뭐 저 그런 거는 나오진 않겠지만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AI가 인간을 멸종시킬 거야. 뭐 그렇게 예상하는 과학자들도 있죠. 그리고 AI도 마찬가지,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사람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AI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좀 무서운 일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야, AI 뭐 다 없애치워. 이렇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요건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요. 그런 일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쪽을 매수를 하시고요. 잘 관찰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샀다라고 우리 뭐 애들 낳는다고 그냥 애 낳고 난 다음에 그냥 냅두면 안 되잖아요. 애 낳고 냅두면 걔는 살아날 수가 없겠죠. 뭐 때로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될 거고, 크는 과정에서 공부도 잘 시켜야 될 거고, 인성교육도 잘 시켜야 될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저 지금 이 시대 변화에 맞는 주식들, 뭐 세상이 이렇게 변해갈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매수한 주식도 그걸 관리를 안 해주고 관심을 끊어버리게 되면 뭐 그게 잘 크면 좋겠죠. 근데 만에 하나 중간에 뭐 조금 잘못되거나 뭐 그런 일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계좌가 그때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조금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크게 보시라는 겁니다. 좀 크게 보시고 좀 시장을 대응한다라면 어제 같은 하락들 뭐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뭐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시장이 또 지나가게 되면 또 투자자들을 굉장히 또 웃게 해주는,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시장이 또 나올 거고, 시장은 항상 그게 반복이에요. 매일매일 좋은 그런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게 주식시장의 생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깊숙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시장 움직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해외 시장 동향부터 일단 좀 살펴볼게요. 자, 뭐 중국 시장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장중에는 얘네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어요.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를 않았었는데, 자, 우리 뭐 장 마감 무렵에 그때부터 좀 빠지더니 마이너스 1.29%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홍콩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98%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 시장 어제 뭐 양시장 합쳐서 하락 종목이 2천 종목에 육박할 정도로 뭐 대부분의 종목이 그냥 다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38%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2.8%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쪽을 좀 살펴보게 되면 뭐 이쪽은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다우가 0.52%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자, 근데 그 전날 어제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다우가 500포인트 넘게 빠졌죠. 500포인트 넘게 빠졌는데 140포인트 정도 올라왔으면 뭐 이게 반등이 그렇게 좀 시원한 좀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S&P 500이 1.05%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자, 나스닥이 1.71%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나스닥은 뭐 조금 상승폭이 조금 나왔는데요. 요거는 또 일부 기술주들, 뭐 아마존 같은 종목들, 요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나스닥 지수는 땡겨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뭐 좀 이따 보겠지만 62평선 자체는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1%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에요. 자, 미국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움직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흐름은 굉장히 좀 괜찮은 좋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조금 상승 출발했다가 장중에 한때 조금 마이너스권으로 밀리기도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랬다가 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인데, 저 뉴스 동향들, 뉴스 관련 뉴스들을 조금 안 짚어봤네요. 자, 먼저 요 흐름, 나스닥 시장 10분 봉의 흐름 잠깐 보면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자, 뉴스들 간략하게 좀 짚어볼게요. 자, 제롬 파월 의장하고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 요 의회 증언이 좀 있었죠. 자, 제롬 파월 의장은 경기는 개선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뭐 요런 얘기를 했고요. 자, 뭐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시에는 추가로 뭐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뭐 시장을 약간은 조금은 전에 연준 통화정책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장을 거의 배려를 안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서는 뭐 필요시에는 조치를 할 것이다 요 정도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런 얘기는 빼먹지 않았어요. 자, 뭐 통화정책으로는 일단 뭐 통화정책은 지금 웬만큼 한 거고 지금 필요한 건 재정정책이다. 그러니까 대놓고 뭐 민주당 공화당 니들 합의 봐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요. 이게 이 부양책이 늦어져서 이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뭐 그래서 이 제롬 파월 의장도 조금 그쵸? 장 빠져갖고 자기 혼자 피박 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정부 쪽에 뭐 그런 주문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하여튼 예, 그 압박 비슷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추가 부양책의 중요성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통화정책하고 같이 이 추가 부양책이 나와서 재정정책까지 쓰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회복이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유엔에다가 중국의 코로나19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뭐 화이자가 미국 백신 1호가 될 것이다. 그리고 2호는 존슨앤존슨이 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데이가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저도 지금 이 영상 찍느라고 제대로 좀 살펴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자, 일단 뭐 그런 겁니다. 배터리 데이에서 단가를 낮출 신기술이 나올까 뭐 요런 거 그리고 100만 마일을 갈 수 있는 배터리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자,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얘기가 어떤 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 배터리에 대해서 자체 생산을 하는 뭐 그런 계획들. 자,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 그 네바다주 사막에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이 2차 전지 공장을 벌써 몇 년 전부터 건설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자,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주요 관심사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간략하게 나온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3대륙, 3공장 전략, 뭐 대륙마다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뭐 거기서 공급을 하겠다, 배터리를.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수익적인 측면에서 전망이 밝다. 뭐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얘기가 또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 자율주행 관련주들 요런데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달 뒤에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뭐 올해 차량 인도 대수는 3-40% 정도 전기차 자사 얘기겠죠. 자, 3-4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뉴스를 짚어보고 이 나스닥 10분봉을 보는데 먼저 나스닥 10분봉을 봤어요. 자, 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인데 자, 그쵸. 62평선을 붕괴시켰다가 지금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회복하는 이 과정이 나오고는 있지만요. 자, 나오고는 있지만 보시게 되면 이게 조금 거래량 부분들 회복은 하고 있지만 거래량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오늘 어제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자, 그만큼 상승 탄력이 조금 약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의 반등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시간이 조금 급하네요. 자,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9,900억 정도를 순매수했어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171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7,69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쪽에서만 보면 171억 정도 매도니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좀 이따 보시겠지만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굉장히 컸어요. 물론 장 막판에 조금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고 외국인이 샀고 기관이 1639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선물 시장 수급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한 7,800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뭐 7,800억을 순매도했는데 요게 장중에는 1조 1000억이 넘어갔었어요. 저 오전장에 뭐 5천억, 6천억, 7천억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늘어나더니 뭐 저기 1조 1000억 이상까지 순매도했다가 장이 많이 빠지니까 또 뭐 그 장중에 저 위에서 매도 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도 있었겠죠. 외국인들도. 자, 그래서 장 막판에 조금 줄긴 줄었지만 7,856억 정도를 순매도하면서 이 베이시스라고 얘기하는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차 이게 또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 요게 빨리 좀 청산하는 모습이 나와서 매수로 들어오면서 베이시스가 조금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 수급 볼 시간이 조금 안 되네요. 자, 일단 오늘은 옵션 시장 수급은 조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시장 수급은 조금 넘어가고 바로 코스피 시장 저 10분봉을 보면서 어제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어제 시장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시장이었죠. 그저께도 좀 조짐이 좀 있었죠. 자, 반등 다운 반등 뭐 이런 것들 한 번도 못하면서 계속 엊그저께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장 초반에는 비교적 선방하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들었었는데 바로 저 장시작 개장하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많이 쏟아졌죠. 그러면서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 종일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다가 뭐 조금 오전장한테 반등 시도를 약간 하긴 했었는데요. 자, 그것도 크게 힘을 쓰질 못하고 자, 오후장 들어서 또다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고 장 막판에도 그렇게 반등다운 반등을 하면서 끝내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자, 일단 뭐 흐름은 한번 간략하게 이렇게 짚어봤고요. 자, 일봉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좀 피곤한 그런 움직임이에요. 자, 조금이 아니라 많이 피곤한 그런 움직임이었었죠, 어제는. 자, 근데 지금 뭐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2300포인트 정도의 62평선이 놓여있죠. 자, 오늘은 아마 미국 시장이 반등을 조금 했죠. 반등을 조금 했고,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낙폭 과대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단기간에 빠지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반등 시도는 있을 수 있어요. 반등 시도는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물론 뭐 반등이 나오는 강도를 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반등은 시도는 하겠으되 어떤 큰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도 그렇죠.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이때부터 거래 대금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 나오는 과정 이쪽에서 거래 대금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그냥 밀렸죠. 근데 어제는 거래 대금까지 잔뜩 좀 실어놨어요. 거래 대금까지 어제 확 좀 실어놓으면서 위에서 두들겨 맞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이게 뭐 기술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자, 반등 시도를 이렇게 하긴 하겠으되
뭐 조금 뭐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22평선 정도, 그 정도까지 목표치를 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도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 전에 그 전주에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편안하셨겠지만요. 상당히 힘든 시장이었을 거예요. 자, 반등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우리 또 다음 주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 이럴 때는 주식을 팔고 넘어가려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번 주 정도까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팔아야 다음 주 화요일 날 출금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 물량도 조금 있을 거고, 뭐, 그래서, 조금 의미 있는 반등, 뭐, 요런 것들, 강한 반등, 이런 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 반등이 나올 때, 현금이 없으신 분들, 미리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짧은 단기 매매, 뭐, 그 정도는, 사실 뭐, 어제 저도 한 종목을 조금 매수를 들어갔습니다만, 자, 요거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갔던 거였고요. 자, 그래서 좀 뭐 오늘이라도 상황 봐서 팔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어제 들어갔던 것들은. 근데 현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거고요. 현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등 시에 조금 현금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지나고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석 지나고 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게 부양책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죠. 자, 뭐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미증시 선물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생시장에서 수급 동향,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뭐 시장 대응하는데 그렇게, 좀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